서울에 첫눈이 내리던 12월 어느 아침, 서울대학병원 흉부외과에 새로운 전공의가 첫 출근을 했습니다. 이수빈이라는 26살의 젊은 의사였죠. 지방의대를 졸업한 수빈은 화려한 학벌은 없었지만 환자를 대하는 따뜻한 마음과 꼼꼼한 성격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어요. 병원 로비에 들어서며 수빈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서울대학병원 흉부외과라니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의사들이 모인 곳이었거든요. 하얀 가운을 입고 복도를 걸어가는 선배 의사들의 모습이 얼마나 당당해 보이던지요. 수빈은 자신도 언젠가 저런 모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설렘과 동시에 부담감을 느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흉부외과가 있는 층으로 올라가면서 수빈은 지금까지의 길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지방 소도시에서 자란 평범한 집안의 딸이었지만 의사가 되겠다는 꿈 하나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의대 시절에도 장학금을 받으며 열심히 공부했고 국시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하지만 서울의 명문병원에서 일하게 된 것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수빈 선생님이시죠? 저는 한예린입니다. 의국에 들어서자 한 명의 여성이 다가왔어요. 30살의 한예린은 흉부외과 전공의 4년차로 서울의 명문의대를 졸업한 실력자였습니다. 완벽한 외모에 뛰어난 수술 솜씨까지 갖춘 그녀는 과 전체의 에이스로 불렸죠. 예린의 첫인상은 매우 세련되고 자신감 넘쳤어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수빈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자 예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미묘한 시선이 숨어 있었죠. 지방의대 출신이시라고 들었는데 여기는 좀 다를 거예요. 적응하기 힘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 말 속에는 은근한 우월감이 담겨 있는 것 같았지만 수빈은 그냥 선배의 배려로 받아들였습니다. 아직은 예린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없었거든요. 의국 안에는 여러 명의 전공의들이 있었어요. 각자 자신의 업무에 열중하고 있었지만 새로운 수빈에게 관심 어린 시선을 보내기도 했죠. 수빈은 긴장하면서도 이곳에서 잘 해내고 싶다는 마음이 컸어요. 오전 회진이 시작되었어요. 최민석 과장이 병실을 돌며 환자들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이었죠. 48살의 최민석은 실력 있는 의사로 병원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카리스마 있는 외모와 함께 냉철한 판단력으로 유명했어요. 새로운 전공이군요. 이수빈 선생?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여기서는 실력이 전부니까요. 최 과장의 차가운 목소리에 수빈은 긴장했지만 환자 침상 옆에서 차트를 정리하는 모습은 누구보다 진지했어요. 환자 한 분 한 분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했죠. 비록 경험은 부족했지만 성실한 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어요. 수술실에서는 마취과의 박현우 선생이 수빈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5살의 현우는 조용하지만 따뜻한 성격의 소유자였죠. 말수는 적었지만 환자들을 세심하게 돌보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수빈이 환자를 대하는 세심한 모습과 차분한 태도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어요. 저 새로운 전공에 참 신중하게 일하네. 현우는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술 중에도 수빈이 보여주는 집중력과 환자를 걱정하는 따뜻한 눈빛이 인상적이었거든요. 특히 환자가 수술을 앞두고 불안해할 때 조용히 다가가서 위로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점심시간 의국에서는 여러 소문들이 오갔어요. 그 중에서도 최민석 과장과 한예린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가 은밀하게 퍼져 있었죠. 물론 확실한 건 아니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한 분위기를 눈치챈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린이 과장에게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는 소문도 함께 돌았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빈은 지하철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어요. 지방에서 올라온 자신이 이곳에서 잘 해낼 수 있을지, 선배들과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특히 한예린 선배의 차가운 시선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첫날부터 뭔가 미묘한 거리감을 느꼈거든요. 수빈이 병원에 출근한 지 열흘이 지난 어느 밤이었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응급실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복잡한 심장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실려온 것이죠. 60대 남성 환자로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응급 상황이었어요. 상황이 너무 위급해서 즉시 수술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날 밤 당직이던 한예린이 개인적인 약속으로 병원을 비운 상태였거든요. 동창회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고 했어요. 응급 상황이 생겼다고 연락을 했지만 바로 오기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죠. 최소한 1시간은 걸릴 것 같다고 했어요. 수빈 선생, 어쩔 수 없겠네요. 나와 함께 들어가야겠습니다. 최민석 과장의 말에 수빈은 순간 당황했어요. 아직 경험이 부족한 1년차가 이렇게 중요한 수술에 참여해도 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환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주저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올라온 환자의 상태가 시시각각 악화되고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수빈은 긴장을 삼키고 대답했어요. 마음속으로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컸지만 환자를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 컸죠.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수빈의 마음은 긴장으로 가득 찼어요. 마취과의 박현우도 급하게 불려와 마취 준비를 하고 있었죠. 현우는 수빈의 긴장한 표정을 보며 격려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수빈 선생님. 평소 하던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현우의 따뜻한 말에 수빈은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그동안 여러 번 함께 수술을 했었는데 현우는 항상 차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료였거든요.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환자의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심장 혈관 여러 곳에 혈전이 생겨서 매우 정교한 수술이 필요했죠. 좌전하행지 동맥과 우관상 동맥에 모두 문제가 있었어요. 최 과장이 메스를 잡고 수술을 진행하는 동안 수빈은 완벽한 보조를 맞춰 나갔습니다. 거기 혈관 잡아주세요. 네, 잡았습니다. 봉합사 준비해 주시고. 준비되었습니다. 수빈의 정확한 해부학 지식과 침착한 판단력이 빛을 발했어요. 위급한 순간마다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고 최 과장의 지시를 정확히 따라가며 수술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왔거든요. 특히 혈관 문 앞부분에서 수빈의 섬세한 손놀림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현우는 마취를 담당하면서 수빈의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수술 중에도 환자의 상태를 걱정하는 따뜻한 눈빛, 집중력을 잃지 않는 프로페셔널한 자세에 점점 더 끌리게 되었죠. 특히 어려운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3시간에 걸친 긴 수술이 끝났을 때 환자의 생명 징후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심전도가 정상 리듬을 되찾았고 혈압도 안정되었어요.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수빈 선생, 정말 잘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환자 살리기 어려웠을 거예요. 최민석 과장의 칭찬에 수빈은 뿌듯함을 느꼈어요. 동시에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자긍심도 더욱 커졌죠.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 그보다 소중한 일이 또 있을까요? 수술복을 벗으면서도 가슴이 뛰고 있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환자가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수술복을 갈아입으며 수빈은 진심으로 말했어요. 현우도 옆에서 수고했다며 격려해 주었죠. 정말 대단하셨어요, 수빈 선생님. 침착하게 수술 보조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혈관 문합할 때 정말 정확하셨어요.
현우의 구체적인 칭찬에 수빈은 살짝 얼굴이 붉어졌어요. 칭찬을 받으니 기분이 좋으면서도 부끄러웠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이 소식이 병원 전체로 퍼졌습니다. 신입 전공의가 응급수술에서 훌륭한 활약을 보였다는 이야기였죠. 동료들은 수빈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역시 서울대병원에 들어올 만한 실력이 있었구나 하는 인정의 시선들이었죠. 하지만 한예리는 이 소식을 듣고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과거의 불쾌한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자신의 위치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한예린의 머릿속에는 2년 전의 일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도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정형외과에 정다은이라는 뛰어난 전공의가 있었거든요. 28살의 다은은 실력이 뛰어나서 과장들의 주목을 받고 있었죠. 특히 복잡한 척추 수술에서 놀라운 재능을 보였어요. 다은은 어려운 수술도 척척 해내고 환자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어요. 친절하고 따뜻한 성격에다가 실력까지 뛰어났거든요.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도 존경받는 선배였죠. 그런 다은을 보며 예리는 위기감을 느꼈던 거예요. 자신의 위치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 말입니다. 예리는 항상 과에서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뛰어난 외모와 실력, 그리고 명문대 출신이라는 스펙까지 갖추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은이 나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죠. 다은의 따뜻한 인성과 뛰어난 의술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예리는 교묘한 방법을 썼어요. 다은이 남자 의사들과 가깝게 지내는 모습을 과장해서 소문을 퍼뜨렸거든요. 처음에는 작은 이야기였어요. 다은이가 선배들과 자주 식사를 한다는 정도였죠. 하지만 점점 부풀려져서 다은이 개인적인 관계를 이용해서 승진하려 한다는 식으로 변질되었어요. 예리는 매우 영리했어요. 직접 나서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 소문을 퍼뜨렸거든요. 나는 그런 말 안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라는 식으로 자신은 빠지면서 상황을 조작했죠. 결국 다은은 견디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갔어요. 억울하다고 항변했지만 이미 굳어진 소문을 바꾸기는 어려웠거든요. 예리는 그때의 성공 경험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같은 방법을 쓰기로 결심했어요. 수빈이가 참 열심히 하네요. 의국 회식 자리에서 예린이 일부러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수빈을 최민석 과장 옆자리에 앉게 했어요. 일부러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신입이니까 과장님 옆에 앉아서 많이 배우세요 하고 말하면서요. 과장님께서 수빈이를 많이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어제 수술에서도 그렇고요. 1년 차한테는 좀 어려운 수술이었을 텐데 특별히 기회를 주신 것 같더라고요. 예린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박현우가 수빈을 챙기는 모습까지 더해지자 상황은 예린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죠. 현우 선생님도 수빈이를 많이 도와주시네요. 과장님도 그렇고 수빈이가 정말 매력적인가 봐요. 남자 선생님들이 다들 챙겨주시고 예린의 이런 발언은 은근히 다른 의미로 들렸어요. 수빈이 개인적인 매력으로 남자 의사들의 관심을 끈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었거든요. 특히 매력적이라는 표현이 미묘한 뉘앙스를 풍겼어요. 현우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수빈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었지만 그것이 이런 식으로 오해받을 줄은 몰랐어요. 게다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 더욱 곤란했죠. 하지만 이미 예린의 의도대로 상황이 만들어져 가고 있었어요. 아, 그런 게 아니라 수빈 선생님은 정말 실력이 뛰어나서 현우가 해명하려 했지만 오히려 더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변명을 하지? 하는 눈빛으로 바라봤거든요. 수빈은 자신도 모르게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었던 거죠.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예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이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소문이 퍼지기를 기다리면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조금씩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추가하면 되죠. 한편 수빈은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예린 선배의 시선이 예전과 달리 차가워진 것 같다는 느낌은 들었죠. 그리고 회식 자리에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의 분위기도 뭔가 어색했어요. 현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수빈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과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졌거든요.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수빈에게 해가 될 것 같았어요. 며칠 후부터 병원 곳곳에서 수빈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점점 구체적인 내용들이 추가되면서 악성 소문으로 변해갔죠. 예린의 두 번째 계획이 서서히 실행에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병원 익명 커뮤니티에는 수빈에 대한 악성 글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신입 전공의의 특별한 처세술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어요. 글 내용은 이런 식이었죠. 요즘 흉부외과에 새로 온 1년차가 남자 의사들한테 잘 보이려고 애쓴다더라. 실력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인정받으려는 것 같던데. 응급수술 기회도 그런 식으로 얻은 거 아닌가 싶음. 요즘 세상의 실력만으로는 안 되나 보네. 이런 식의 글이었죠. 직접적으로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는 뻔했어요. 댓글들도 점점 악의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역시 지방 출신은 다르다. 서울에서 살아남으려면 저런 방법밖에 없나 보다 같은 악플들이 달렸어요. 예리는 몇몇 동료들에게도 은근히 이야기를 흘렸어요. 간호사실에서, 의국 휴게실에서, 카페테리아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척하면서요. 수빈이가 참 똑똑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선배들한테 잘 보일지 잘 아는 것 같더라고요. 남자 선생님들이랑 관계를 잘 맺어서 빨리 인정받으려는 것 같던데요. 저는 그런 방법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의사는 실력으로 승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말들이 여러 사람을 거치면서 점점 왜곡되었죠. 결국 수빈이 남자 의사들을 이용해서 승진하려 한다는 소문으로 굳어져 갔어요. 심지어 과장님과도 뭔가 있는 것 같다는 추측까지 나오기 시작했어요. 현우는 이런 상황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빈을 보호하고 싶었지만 자신이 나서면 오히려 소문에 기름을 부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수빈이 점점 위축되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수빈의 변화는 눈에 띄게 나타났어요. 예전처럼 밝은 표정을 짓는 일이 줄어들었고 수술실에서도 자신감이 없어 보였어요. 점심시간에는 혼자 먹는 날이 많아졌고 동료들과의 대화에도 소극적으로 변했죠. 어느 날 저녁 현우는 수빈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혼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던 수빈에게 말을 걸었어요. 수빈 선생님, 요즘 괜찮으세요? 좀 힘들어 보이시던데. 현우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수빈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에 피로가 역력했어요. 아, 현우 선생님. 괜찮습니다. 그냥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좀 피곤해서요. 수빈은 애써 밝게 대답했지만 현우는 그 억지스러운 미소 뒤에 숨겨진 상처를 알 수 있었어요. 며칠 동안 수빈의 변화를 지켜본 현우로서는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거든요. 혹시 요즘 병원에서 이상한 소문들 때문에 힘드신 건 아니에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수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금세 다시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죠.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예요. 혹시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현우의 진심 어린 말에 수빈은 잠깐 눈물이 글썽했어요. 그동안 혼자 견뎌내려고 했던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누군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어요. 고마워요, 현우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생님이 저를 도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수빈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이미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소문이 있는 상황에서 현우가 자신을 더 챙기면 오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수빈은 현우에게까지 피해가 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현우도 수빈의 뜻을 이해했어요.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죠. 자신 때문에 수빈이 더 곤란해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수빈 선생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네, 정말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저는 그냥 제 일에만 집중하면 돼요. 수빈은 억지로 미소를 짓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현우는 그 뒷모습이 얼마나 외로워 보이는지 알 수 있었어요. 작은 어깨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수빈의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수술실에서도 다른 의사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걸 느꼈거든요. 이전에는 호기심과 격려의 시선이었다면 이제는 의심과 비판의 시선이었어요. 환자를 대할 때도 예전만큼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는 날이 많아졌고 의국에서도 대화에 끼지 못하고 겉도는 느낌이었죠. 동료들이 웃으며 이야기하다가도 수빈이 다가가면 갑자기 조용해지는 일이 잦았어요. 수빈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현우는 이런 수빈을 보며 안타까웠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자신의 감정 때문에 수빈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더욱 조심스러워졌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수빈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최민석 과장의 아내 김소영은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약사였습니다. 시내 한 대형 병원에서 15년째 일하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도 15년이 넘었지만 최근 들어 남편의 행동이 예전과 달라진 걸 느끼고 있었어요.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고 핸드폰도 자주 확인하면서 뭔가 숨기는 것 같았거든요. 소영은 남편이 병원 일로 바쁘다고 생각하려 했지만 여자의 직감으로 뭔가 다른 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면서도 확신할 수 없어서 혼자 끙끙 앓고 있었어요. 성격상 직접 따지거나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속으로만 삭히는 타입이었거든요. 밤늦게 들어오는 남편에게 오늘 수술 많았어요? 라고 물어봐도 응, 좀 복잡한 케이스가 있어서라고 대충 답하고 피해가는 느낌이었어요. 예전에는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해주곤 했는데 요즘은 그런 대화도 줄어들었죠. 하지만 소영의 언니인 김지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혜는 강인하고 직설적인 성격의 변호사였어요. 가정폭력이나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많은 사건들을 다뤄왔거든요. 동생이 우울해하는 모습을 더 이상 참고 볼 수 없었죠. 소영아, 뭔가 이상한 거 알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혼자 끙끙 앓고 있니? 그렇게 살면 너만 손해야. 언니, 그냥 확실하지 않은데 어떻게 말해요? 혹시 제가 생각이 잘못된 걸 수도 있잖아요. 확실하지 않으면 확실하게 만들면 되잖아. 내가 알아봐 줄까? 이런 일은 전문가가 해야 해. 지혜는 동생의 답답한 모습을 보며 직접 나서기로 결심했어요. 변호사로서 많은 불륜 사건들을 다뤄본 경험이 있었거든요. 병원 내부 사정을 좀 알아보니 최민석과 한혜린 사이에 이상한 소문들이 돌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수빈이라는 신입 전공의가 문제라는 이야기도 함께 들려왔어요. 지혜는 이 모든 상황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일단 동생의 상황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했죠. 직접 병원으로 가서 진실을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어느 날 오후 지혜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날이었어요. 중환자실앞 복도에서 최민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한예린이 지나가는 걸 봤어요. 지혜는 참았던 화가 터져서 목소리를 높이며 따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소영이를 이렇게 만든 여자가 누구야? 다 알고 있다고. 15년 결혼 생활 망치고 있는 거 알아? 갑작스러운 소동에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환자들과 보호자들도 무슨 일인가 하고 쳐다보고 있었죠. 복도가 순식간에 시끌벅적해졌어요. 이때 예린이 재빨리 나타났습니다.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예린은 침착하게 지혜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혹시 최 과장님 부인 되시나요? 수빈 선생님 말씀이신가요? 요즘 과장님과 이상한 소문이. 저희도 걱정하고 있었어요. 예린이 교묘하게 수빈을 지목하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수빈에게 향했어요. 마침 그 시간에 수빈이 회진을 마치고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수빈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저는 그런 일 전혀 없습니다. 오해세요. 수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어요. 지혜는 동생을 괴롭힌 사람을 찾아내겠다는 일념으로 화가 나 있었고 예린의 말을 그대로 믿어버렸거든요. 아, 그래? 그럼 당신이 우리 동생 남편이랑. 지혜가 수빈을 향해 다가서려는 순간 현우가 용기를 내어 나섰습니다. 더 이상 수빈이 이런 모욕을 당하는 걸 지켜볼 수 없었어요. 잠깐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현우를 바라봤죠. 현우는 수빈 앞으로 다가서서 말했어요. 수빈 선생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수빈 선생님은 환자들만 생각하시는 정말 훌륭한 의사세요. 현우의 당당한 말에 주변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예린은 이 상황마저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했어요. 현우 선생님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뭔가 더 의심스럽네요. 혹시 현우 선생님도. 예린의 이런 반응에 현우는 화가 났지만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대신 차분하게 말했죠. 저는 의사로서 동료를 지키는 것뿐입니다. 근거 없는 소문으로 누군가를 모함하는 건 옳지 않아요. 특히 이런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더욱 그렇죠. 이 말이 떨어지자 주변 분위기가 약간 바뀌었어요. 현우의 진정성 있는 모습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거든요. 그래,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는 건 아닌가 하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지혜는 동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있었고 수빈은 더욱 곤란한 처지에 빠졌죠. 이제 병원 전체가 이 사건을 알게 되었거든요. 소동이 벌어진 그날 밤 현우는 마음을 정리하지 못한 채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서울 시내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현우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수빈을 지키고 싶었지만 자신 때문에 오히려 상황이 더 복잡해진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낮에 일어난 일을 생각하니 답답했어요. 예린의 교묘한 말솜씨에 휘둘려서 수빈이 더 큰 공경에 빠진 것 같았거든요. 자신이 나서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옥상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나타났어요. 수빈이었죠. 수빈도 답답한 마음에 바람을 쐬러 올라온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죠. 현우 선생님, 수빈 선생님, 괜찮으세요? 수빈의 얼굴에는 피로와 걱정이 역력했어요. 하루 종일 여러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힘들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잠깐 침묵했어요. 그리고 나란히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죠. 오늘 고마웠어요. 저를 지켜주셔서. 수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혼자 견뎌내려고 했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누군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어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수빈 선생님은 정말 훌륭한 의사니까요. 현우의 진심 어린 말에 수빈은 더욱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고마우면서도 미안했거든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왜 이런 오해를? 수빈이 말을 하다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쌓였던 억울함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지방에서 올라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나는 당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수빈 선생님, 나는. 현우가 고백하려는 그 순간 옥상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현우와 수빈은 깜짝 놀라며 그쪽을 바라봤죠. 혹시 이수빈 선생님이세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정다은입니다. 예전에 이 병원 정형외과에서 일했었어요. 정다은의 등장에 현우와 수빈은 놀랐어요. 다은은 소식통을 통해 병원에서 일어난 소동을 알고 급히 찾아온 것이었죠. 한예린 선배 때문에 힘드시죠? 다은의 직접적인 질문에 수빈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자신의 상황을 아는 걸까요? 어떻게 아세요? 저도 예전에 같은 일을 당했거든요. 예린 선배한테요. 다은은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년 전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어요. 어떻게 예린이 교묘한 방법으로 소문을 퍼뜨렸는지, 결국 어떻게 병원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자세히 말했죠. 처음에는 작은 이야기였어요. 제가 남자 선배들과 가깝게 지낸다는 정도였죠. 그런데 점점 부풀려져서 결국에는 제가 개인적인 관계를 이용해서 승진하려 한다는 식으로 변했어요. 심지어 특정 교수님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소문까지 나왔죠. 수빈은 다은의 이야기를 들으며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일과 똑같았거든요. 심지어 사용하는 방법까지도 비슷했어요. 그럼 예린 선배가 일부러. 네, 맞아요. 예린 선배는 자신의 위치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제거해요. 아주 교묘하게요. 직접 나서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소문을 퍼뜨리거든요. 현우도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예린을 괜찮은 선배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런 계산적이고 악의적인 면이 있었다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증거도 없고. 사람들이 이미 믿고 있는데. 수빈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다은은 단호하게 말했죠. 증거는 만들 수 있어요. 저도 그때 몇 가지 기록을 남겨뒀거든요. 그리고 예린 선배의 패턴을 알면 대응할 수 있어요. 같은 수법을 계속 쓰거든요. 다은은 자신이 준비해온 자료들을 보여주었어요. 예린의 과거 행적에 대한 기록들,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의 연락처, 그리고 예린이 사용하는 수법들에 대한 분석 등이 있었죠.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다르죠. 우리가 함께 한다면 예린 선배의 진실을 밝힐 수 있어요.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해요. 현우도 결심을 굳혔어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병원 내부 정보나 CCTV 같은 것들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마취과에서 일하다 보니 여러 과의 상황을 알 수 있거든요. 세 사람은 그날 밤 옥상에서 구체적인 작전을 세웠어요. 다은이 과거 증거를 제공하고 현우가 현재 상황의 증거를 수집하며 수빈은 예린의 움직임을 관찰하기로 했죠. 그리고 김지혜 변호사의 도움도 받기로 했어요. 조급해하면 안 돼요. 예린 선배는 아주 교묘하거든요. 우리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하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다은의 조언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며칠 후부터 본격적인 증거 수집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은이 가져온 과거 자료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예린이 어떤 식으로 소문을 퍼뜨렸는지,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흘렸는지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다은은 그때의 경험을 토대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왔던 거예요.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캡처, 그리고 여러 증인들의 진술서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현우는 병원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조사를 시작했어요. 마취과 특성상 여러 과의 수술에 참여하다 보니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었거든요. 수술실 CCTV를 통해 최민석 과장과 예린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보여주는 장면들을 찾아냈죠. 수술 후 둘만 남아서 지나치게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 예린이 다른 의사들과는 다른 태도로 과장을 대하는 장면들이 녹화되어 있었어요. 또한 병원 커뮤니티에 올라온 악성 글들의 IP 추적도 시도했어요. IT 부서에 있는 후배의 도움을 받아서 말이죠. 놀랍게도 여러 개의 글이 같은 IP에서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한편 김지혜 변호사는 동생 소영을 위해 법적 조치를 준비하면서도 상황을 더 자세히 조사하고 있었어요. 변호사로서의 직감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조사를 하면 할수록 수빈이라는 신입 전공의보다는 다른 사람이 더 의심스러웠어요. 소영아, 정말 확실한 거야? 그 신입 의사가 문제라고? 내가 조사해보니까 좀 이상한데. 언니,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직접 본 건 아니에요. 지혜는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직접 병원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죠. 몇몇 병원 관계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예린이라는 4년차 전공의가 더 수상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며칠 후 중요한 의료진 전체 회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분기별로 열리는 회의로 모든 과외 의사들이 모이는 자리였죠. 다은과 현우, 그리고 수빈은 이날을 기해 모든 증거를 공개하기로 했어요. 지혜 변호사도 함께 참석할 예정이었어요. 회의실에 의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분위기였지만 수빈과 현우, 다은은 긴장하고 있었어요. 예린도 평소처럼 당당한 모습으로 자리에 앉았죠. 최민석 과장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참석했어요. 수빈은 긴장된 마음으로 준비한 자료들을 점검했어요. USB에 저장된 증거들, 다은이 제공한 과거 자료들, 현우가 수집한 병원 내부 증거들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회의가 시작되기 직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 노신사가 들어온 거예요. 68세의 서태준 병원장이었죠. 평소에는 이런 일반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데 특별히 나타난 거였어요.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늦었네요. 병원장의 등장에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순간 경직되었죠. 그런데 병원장의 시선이 수빈에게 머물렀어요. 수빈아, 괜찮니? 갑자기 병원장이 수빈을 이름으로 부르며 다정하게 말을 거는 거예요. 회의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죠.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수빈과 병원장을 번갈아 봤어요. 네, 병원장님. 수빈도 당황스러워했어요. 병원장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거든요. 사실 수빈은 서태준 병원장의 조카였지만 이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있었어요. 우리 수빈이가 요즘 힘들다고 들었는데 무슨 일인지 얘기해보렴. 병원장의 말에 예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뭔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최민석 과장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병원장님, 혹시 수빈 선생님과 최민석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 그러게 말을 안 했구나. 수빈이는 내 조카야. 병원장의 폭탄 선언에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수빈이 서태준 병원장의 조카라니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예린과 최민석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수빈이는 우리 집안의 의료진 전통을 이어받았지만 스스로의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 해서 가문을 숨겼던 거야. 정말 기특한 아이지. 그런데 누군가 내 조카를 괴롭히고 있다고. 병원장의 위험 있는 목소리에 예린은 점점 작아졌어요. 이제 모든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였죠. 이때 다은이 용기를 내어 일어났어요. 병원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다은이 준비한 증거들이 공개되기 시작했어요. 예린의 과거 행적, 소문을 퍼뜨린 증거들, 그리고 최 과장과의 부적절한 관계까지 모든 것이 차례로 드러났죠. 현우도 자신이 수집한 자료들을 발표했어요. 수술실 CCTV 영상, 병원 커뮤니티의 IP 추적 결과, 그리고 여러 증인들의 진술까지 체계적으로 정리된 증거들이었어요. 이 모든 증거들이 보여주는 것은 한예린 선생이 조직적으로 동료를 모함했다는 사실입니다. 김지혜 변호사도 참석해서 법적 관점에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회의실은 충격적인 침묵에 빠졌어요. 예린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고 최민석 과장도 말문이 막혔죠. 모든 진실이 낱낱이 밝혀진 거였어요. 최민석 과장과 한예린은 병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각한 징계를 받았어요. 최민석은 과장직에서 해임되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했고 예린은 의사면허 정지 처분과 함께 병원에서 퇴출되었죠. 부적절한 관계, 후배 괴롭히기, 허위 소문 유포까지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터진 거였어요. 서태준 병원장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전공의 보호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어요. 익명신고 시스템을 만들고 정기적인 상담 프로그램도 도입했죠. 또한 권력형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교육도 의무화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병원은 실력과 인성을 모두 갖춘 의료진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병원장의 강력한 의지 표명에 모든 직원들이 공감했어요. 정다은도 다시 서울대학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어요. 과거의 누명이 완전히 벗겨졌고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아 정형외과에서 환영받았죠. 부산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다은의 노력이 빛을 발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다은 선생님.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지. 아니에요, 수빈 선생님. 저도 후련해요. 그동안 억울했던 마음이 이제야 풀린 것 같아요. 무엇보다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되어서 기뻐요. 두 사람은 서로를 격려하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어요. 다은은 후배들을 위한 멘토가 되어주기로 했고 수빈은 다은을 롤모델로 삼아 더욱 발전하겠다고 결심했어요. 김소영은 결국 최민석과 이혼을 했습니다. 언니 지혜의 도움으로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도 원만히 해결되었어요.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났지만 소영은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조용했던 성격도 점차 밝아지면서 약사로서의 자신의 길을 새롭게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니. 소영의 밝아진 모습을 보며 지혜도 뿌듯했어요. 지혜 변호사는 이 일을 계기로 의료계 내 성희롱이나 직장 괴롭힘 문제를 전담하는 변호사로 활동하게 되었어요. 수빈과 다은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많은 의료진들이 지혜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죠.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바꿔나가야 해요. 그리고 피해자들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요. 지혜의 활동은 다른 병원들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어요. 의료계 전체가 직장 문화 개선에 관심을 갖게 되었거든요.
6달이 흘렀습니다. 수빈은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아 중요한 심장수술팀에 합류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누구의 조카라는 이유가 아니라 순전히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는 의사가 된 거였죠. 복잡한 심장수술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모습으로 선배들의 신뢰를 얻었어요. 그리고 현우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발전했어요. 힘든 시기를 함께 견뎌낸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생겼거든요. 현우는 수빈의 따뜻한 마음과 강인한 정신력에 더욱 끌렸고, 수빈은 현우의 진실된 마음과 든든한 지지에 감사했어요. 어느 저녁 힘든 수술을 마치고 병원 옥상에 올라간 두 사람이 있었어요. 예전에 처음 마음을 나눴던 그 자리였죠. 석양이 서울 시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수빈아, 처음 너를 봤을 때부터 너의 따뜻한 마음과 환자를 대하는 진심에 끌렸어. 현우가 드디어 진심을 털어놓았어요. 이제는 어떤 오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저도요, 현우 선생님. 가장 힘들 때 저를 믿어주시고 지켜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수빈의 대답에 현우는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서울 시내의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병원에는 새로운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수빈이 중심이 되어 만든 후배 멘토링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었거든요. 신입 전공의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을 미리 상담하고 도와주는 시스템이었죠. 정다은도 이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서 후배들을 도왔어요. 선배님들,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병원 생활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후배들의 고마운 인사를 받을 때마다 수빈과 다은은 뿌듯함을 느꼈어요. 자신들이 겪었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었거든요. 현우도 마취과에서 젊은 의사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의료진들 사이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중점을 뒀죠. 두 사람은 함께 더 따뜻하고 공정한 병원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수빈과 현우는 정식으로 연인 관계를 공개했어요. 병원 내에서도 모범적인 커플로 인정받았죠.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병원 내에서 아름다운 로맨스로 회자되었어요.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낸 두 사람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거든요. 그렇게 서울대학병원은 예전보다 훨씬 건강한 조직으로 변해갔어요. 실력과 인성을 모두 갖춘 의료진들이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곳으로 말이죠. 생명을 다루는 메스처럼 때로는 아픈 부분을 도려내야 치유가 가능한 법입니다. 수빈과 현우, 다은, 그리고 병원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낸 이 변화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계속될 거예요. 환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동료들, 그리고 정의가 승리하는 공정한 조직 문화. 이 모든 것이 하나씩 자리 잡아가며 서울대학병원은 진정한 의미의 치유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